여기 볼게요. 그 질병의 이해가 있는데요. 여기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우시기도 하고, 이해를 했다고 해도 돌아서면 또 까먹고 내용이 막 섞이기도 하고 그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은요, 이 부분이요,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정말 잘 안 나오다가, 공중 부분에서 잘 안 나오다가, 정말 한 3, 4년, 3, 4, 5년, 3, 4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지금 2019년 3월에 63번의 문제가 딱 하나 나왔었거든요. 정말 간만에. 그런데 이번에 지금 흘러가는 추세, 코로나 이런 것들 보면, 사회적인 이슈를 보면 이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낼 것도 같아요. 근데 뭐 이제 3월달 이번 현시생분들 모르겠지만 9월달 시험에서는, 하반기 시험에서는 질병의 이해 이 부분에서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기는 하는데요. 2019년 3월 시험에서 그 63번 문제가 뭐였냐면, 병원체가 숙주에 대한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키는 능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병원체, 숙주, 이거를 모르니까 이 밑에 것들이 이해가 안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병원체는요, 쉽게 말하면 병을 일으키는 원인체라고 보시면 돼요. 병을 일으키는 원인.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병원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굳이 뭐 이거에 정의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병원체라고 이렇게 딱 나오면 문제에 뭐 정의를 묻는 문제가 아닌 이상은, 병원체 하면 쉽게 뭐 원인 물질에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바이러스도 있겠고, 우리가 흔히 지금 배우는 거 바이러스, 그쵸, 세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곰팡이균, 리케차, 뭐 이런 것들이 다 병원체가 돼요. 그러면 병원체가라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점에서의 병원체를, 유행하는 병원체 있죠. 현재 시점에서 유행하는 병원체.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숙주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는 요거는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사전적인 의미에서는요, 병원체에게 영양을 공급을 해주는 생물을 얘기해요. 그러면 숙주의 대표는 사람, 생물이잖아요. 동물, 곤충, 그다음에 무생물이 뭐 토양, 뭐 등등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사람과 동물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얘 정의를 갖다가 보면은 30페이지 지금 보면 30페이지 한번 넘겨보실래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 3번에 숙주 요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병원체 요인에 의해 침범을 받아도 이에 대한 반응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숙주에 대해서 딱히 어떤 핵심적인 그런 정의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랑 동물, 그러면 병원체는 바이러스, 우리가 유행하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구죠? 지금 우리 사람한테 문제를 주는 거잖아요. 사람에 대한 심각한 임상의 증상. 임상 증상이라는 거는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거예요. 임상 증상이 대표적으로 고열이 있고, 38도 이상의 고열, 그 다음에 기침,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입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임상 증상이라고 해요. 심각한 임상 증상과 그 다음에 장애 또는 뭐 어떤 동력을 일으키는 아니면 사망에까지 일으키게 하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까지 일으키는 능력.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임상 증상, 호흡곤란이 엄청 심했을 거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폐를 침범한단 말이에요. 폐를 갖다가 굉장히 망가뜨려요. 그래서 나중에 치유가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장애가 남는다고 하면은 폐질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장애를 일으키는 능력을 뭐라고 하냐? 이거 이제 동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동력이라는 말을 써요. 동력. 그래서 30페이지 보시면은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팁 보이시죠? 30페이지 팁. 여기 되게 시험 문제 잘 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내냐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잘 내지는 않지만 문제를 내면 이걸 많이 낼 거예요. 정의를 써놓고 이 정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들을 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력했죠? 자, 동력 보시면 3번, 동그라미 3번. 병원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병을 일으키는 원인인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생각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숙주라는 거는 이 병원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생물, 그러니까 사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뭐 빗대어서 생각하시면 훨씬 더 문제 풀기 쉬우세요. 그래서 코로나가 사람에 대해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키는 능력, 요걸 바로 뭐라 한다? 동력. 근데 이제 동력이 시험에 나오면 핵심 포인트는 병원체 숙주 모르셔도 되고요. 심각한 임상 증상, 그 다음에 장애를 일으킨다.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든다. 라고 하면 뭐죠? 동력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맨 위에 보면 1번에 감염력 이렇게 되어 있죠. 코로나가 감염력이 매우 높습니다. 라는 거를 굉장히 지금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감염력은 뭐냐면 우리가 병원체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하나로 예시로 들어서 보고 있어요. 코로나가 숙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병원체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생물에는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곤충도 있고 등등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숙주로 지금 대표적으로 사람을 봤죠. 코로나로 빗대어가지고. 그래서 감염력은 코로나가 사람에게 침입하여서 알맞은 기관. 그럼 코로나가 가장 알맞은 기관에 자리 잡는 건 어디죠, 여러분? 요 폐에 알맞은 기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맞은 기관, 폐에서 딱 자리를 잡고 증식하는 능력이에요. 이거를 감염력이라고 합니다. 감염력. 이렇게 조금 빗대어서 보시면 굳이 여기가 어려운 부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감염력이라는 거는 병원체 숙주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것들이 침입을 했어요. 어떤 것들이 침입을 해서 알맞은 기관에 자리 잡고 사는 것. 알맞은 기관에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을 갖다 뭘 한다? 감염력이라고 한다. 핵심 포인트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문제, 숙주에 대한 정의를 써놓고 이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병원체에 대한 정의를 써놓고 뭐 이게 무엇입니까? 이런 거는 거의 물어보지는 않았었어요. 모르죠.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면 물어볼 수는 있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병원력, 이건 뭐죠? 병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현성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 병원력은 병원에 입원하게 만드는 능력을 얘기를 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가 병원체가 사람에게 현성 감염을 일으켰어요. 현성 감염을 일으켜서 실질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간 거잖아요. 그걸 병원력. 그러니까 현성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병원력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동력은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면역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번째 보시면 면역성을 길러주는 성질을 말한다. 저항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를 면역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의 정의들을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문제를 푸시기 쉽고 접근하시기가 쉬운데 이거를 뭐 달달달 병원체 숙주 모르셔도 핵심적인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충분하게 문제는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감염력 같은 경우에는 알맞은 기관에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 요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병원력이라는 거는
증상을 일으켰어요. 증상을 일으켜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성 감염을 일으켜서 어떻게 한다. 현성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이잖아요. 현성 감염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죠. 그러니까 병원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동력이라는 거는 얘네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임상 증상, 호흡곤란 너무 심해지고, 그 다음에 막 치유가 됐다 하더라도 장애가 남아버리는 거예요. 폐질환이, 만성적인 폐질환이 생겨버린다든지, 이렇게는 능력 같은 경우를 뭐라 한다? 동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면역력은 힘을 길러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보시면은 29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29페이지에 1번에 병원체의 요인이 맞는 것은 아닌 것은, 숙주의 요인이 맞는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1번 병원체 요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원체, 이 원자가 뭐냐면 근원원이에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되는 몸, 한자로 풀이하면 병의 원인이 되는 몸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병원체가. 그러면 이 병원체 같은 경우에는 병의 원인이 되는 본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병의 원인이 되는 본체, 병원체. 병원체죠. 병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병원체라고 합니다. 쉽게 병의 원인이라고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그 29페이지 보면 질병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리학적인 요소도 나와 있고, 뒤에 보시면 화학적인 요인, 생물학적인 요인, 기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걸로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병원체가 뭔지 알았잖아요. 병의 원인이 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물리학적인 요인 보시면 온도 나왔죠. 온도가 높으면 우리가 열사병 같은 것들로 인해서 온도가 높으니까 온도가 높은 것이 병의 원인이 돼서 열사병, 일사병 이런 것들이 걸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온도가 낮았어요. 온도가 낮게 되면은 우리가 온도가 낮아가지고 이 병의 원인이 돼서 우리가 감기 같은 것들이 또 걸릴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물리적 요인의 온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 온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의 온도는 항상 병실 온도는 항상 20에서 22도 적정 온도 지키고요. 그 다음에 습도 자체, 여기서 물리적인 요인 보면 옆에 습도도 나와 있죠. 습도가 너무 높아도 습도가 너무 낮아도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실의 습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조절했죠? 40에서 60%로 이렇게 조절을 했었어요. 근데 습도에서는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 호흡기 환자는 기존보다 습도를 어떻게 하셔라? 습도를 조금 더 올려서 해줘야 병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옆에 물리적 요인을 보시면 또 기압이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책에서 배웠어요. 기압이 높아지니까 생기는 병 같은 거 있었거든요. 우리 항공사 승무원이라든지 고산병 같은 것들 있죠. 고산병. 그다음에 등반가들. 그래서 기압이 높아지는 게 병의 원인이 돼서 생기는 고산병. 그다음에 기압이 너무 낮아져서 병의 원인이 되는 게 또 뭐 있었죠, 여러분? 잠한병, 해녀병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우리 산업에서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물리적 요인에 음파가 병의 원인이 돼서 생길 수 있는 질환 같은 경우는 소음성 난청 이런 것들이 또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방사선의 병이 원인이 돼서 생길 수 있는 거. 방사선이 병의 원인 돼서 생길 수 있는 게 우리가 백혈병 같은 거. 조혈작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체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다? 물리적인 거. 물리적인 병원체가 되겠습니다. 물리학적인 요인에서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보시면 화학적 요인 나와 있어요. 화학적 요인. 자, 화학적 요인에서도요. 자, 병원체는 병의 원인을 병원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병원체에는 물리적 요인도 있고 병원체, 병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물리적인 것도 있고 화학적인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화학적인 것에 보시면 물, 음식 오염과 관계된 거. 물, 음식, 오염이 병의 원인과 관련된 거 뭐죠, 여러분? 수인성 감염병.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대비해서 하면 충분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해가스, 화학성 물질, 중금속 나왔죠? 유해가스, 중금속 물질, 그 다음에 중금속, 금속이 병의 원인이 돼서 볼 수 있는 거. 유해가스에서 우리 일산화탄소 중독, 군집도, 중금속 같은 경우는 미나마타병. 미나마타는 어떤 중금속이 원인이 됐죠, 여러분? 미나마타는 어떤 중금속이 원인이 됐죠? 조금 더 딜레이가 되니까. 미나마타는 우리 수미나 이렇게 기억하시겠죠? 수은이 원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타이타이병. 수은이 병의 원인이 돼서 미나마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타이타이병 같은 경우에는 뭐죠? 이타이타, 카드 이타이가 막 이러면서 우리 기억하셨잖아요. 그래서 카드뮴이라는 중금속이 병의 원인이 돼서 이타이타이 병이 나타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만아, 뭐냐? 이건 뭐야?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이 화학적인 병원체에는 물리적인 것도 있고 화학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생물학적인 요인 이렇게 돼 있어요.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어요. 생물학적인 요인은 우리가요 정말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바이러스, 세균 이런 거예요.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고 세균이 원인이 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생물학적인 거 지금 우리 지겹게 하는 바이러스 대표적인 거. 세균 이런 것들이 병의 원인이 돼서 바이러스 질환에는 세균성 질환에는 파상풍이 있을 수도 있겠고 바이러스 질환에 같은 경우는 무슨 바이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것들 있죠. 바이러스 많은데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 병의 원인이 되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여기 심리적 요인 있잖아요. 심리적 요인에서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 돼서 어떤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양소도 있죠. 영양이 너무 과해서 생길 수 있는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고 영양이 너무 적어서도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병의 원인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기타에는 음식에 대해서 영양도 있었고 대표적으로 심리적인 요인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병의 원인은 병원체예요. 그래서 병원체는 병의 원인. 병의 원인이 되는 몸체자예요. 물질. 병의 원인이 되는 몸. 그거는 물리적인 것도 있고 화학적인 것도 있고 생물학적인 것도 있고 기타 등등등이 있다. 이러면 병의 원인은 끝났어요. 자, 최선씨 맞아요. 카드뮴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자, 환경적인 요인은 병인과 숙주 간의 매개 역할을 하거나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책에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 사이에 있는 게 환경이에요. 환경. 그리고 얘가 병원체, 그 다음에 얘는 숙주예요. 그러면 여러분 숙주를 좀 먼저 하고 갈게요. 숙주. 혹시 이거 보드마카 이렇게 쓰는 소리 시끄럽게 나거나 막 끽끽끽 거려서 듣기 거북하시는 분 없으실까요? 그 영상 하나에서 보드마카가 좀 끽끽거려가지고 듣기 좀 별로라는 그런 댓글이 있어서 이게 지금 탁탁탁 소리 나는 것도 좀 거슬리시는 분이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선은 숙주를 먼저 볼게요. 숙주는 아까 말했죠. 병원체가 병원체에게 맞겠죠. 그러니까 병원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을 숙주라고 해요. 병원체가 기생할 수 있는 생물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병원체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생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숙주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람, 동물, 곤충 이렇게 보실게요. 그리고 등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숙주는 이 병원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을 숙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숙주의 종류도 다양해요. 그러면 3번을 먼저 볼게요. 30페이지에 3번. 숙주의 요인을 보시면 병원체 요인에 의해 침범을 받아도 이에 대한 반응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 말은 뭐냐면 병원체가 그러니까 바이러스라고 할게요. 예시로. 여기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바이러스가 여기 사람, EX 여기는 사람이라고 해요. 숙주를 보면 바이러스가 숙주에 슉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죠. 그런데 이 숙주, 사람의 면역이 높아요. 그러면 병에 안 걸리겠죠? 근데 면역이 낮아요. 그러면 병에 걸린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마다 반응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반응은 면역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체 요인에 의해 침범을 받아도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어떤 내 몸에 해를 끼치는 어떤 것들이 들어왔어도 이에 대한 반응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죠. 면역, 대표적으로 면역에 따라서. 그러면 자, 숙주의 요인에는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어요. 연령.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으면 그만큼 병에 걸릴 확률이 높죠. 그다음에 나이가 적으면 이 적은 사람들, 특히 영유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노인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따졌을 때 숙주 요인에서도 좀 가장 면역력이 약한 분류군에 속하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분류군이다라고 하죠. 그다음에 성 중에서도 남성이 조금 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대요. 남성이. 그다음에 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후진국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쪽의 인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생물학적 요인에서는 숙주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과거 질병 폭로 경험, 면역 상태죠. 그러니까는 면역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숙주 요인이 또 결정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기타 유전적인 소인이나 성격, 사회 계급에 따라서도 숙주 요인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것 자체가 약하게 태어나는 집안이라든지 이런 집안, 아니면 성격 자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 병에 훨씬 더 잘 걸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사회 계급에서는 취약계층일수록 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숙주 요인에서. 그래서 이렇게 숙주는 병원체가 기생할 수 있는 생물, 병원체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생물. 그러니까 병원체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곳을 숙주라고 합니다. 그 대신
생물이어야 돼요. 살아있는 생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 동물, 곤충 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병원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병원체.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생물학적 요인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숙주를 보시면은, 숙주는 뭐 박쥐가 대표적으로 숙주였어요. 그래서 뭐 박쥐고기 잘못 먹고 뭐 쥐 생식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것도 이렇게 됐다. 야생동물 섭취가 잘못돼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박쥐, 동물, 그 다음에 이 박쥐를 먹은 사람, 뭐 그리고 뭐 어떤 신문 기사에서 강아지 키우고 있는 개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었다. 뭐 인수공통 감염병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하긴 하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는 아직은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는 박쥐, 사람, 그래서 인수공통 감염병 뭐 이런 식으로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숙주에 대한 개념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환경 요인 있죠? 자, 환경 요인에 보시면은요. 2번, 동그라미 2번 환경 요인을 볼게요. 자, 이는 병인과 숙주 간의 매개 역할. 병인이라는 거는 병원체. 병을 일으키는 원인과 그 다음에 숙주.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애. 쉽게 하면 피해보는 애. 얘는 병의 원인. 이렇게 보실게요. 쉽게. 자, 그럼 되겠죠? 그래서 병인과 숙주 간의 요 가운데서 매개를 하는 역할, 중간의 역할을 하는 애가 환경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멀쩡해요. 병원체도 괜찮하고 병원체도 없는 상태고 병원체가 뭐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상태도 아니고 숙주도 굉장히 면역력이 높고 건강한 상태인데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건강한 상태여서 균형이 이렇게 딱 맞아 있어요. 균형이 맞아 있는데 이 중간 매개 역할인 환경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병원체와 숙주가 다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 매개하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데 환경이 이렇게 뭐 불균형적이어가지고 막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든지 환경이 너무 망가지면은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의 번식 같은 것도 상승을 할 수 있겠고 숙주에서는 면역력이 뚝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는 병인과 숙주 간의 매개 역할을 하거나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그래서 생물학적 환경 요인에서 생물학적 환경에는 갑자기 뭐 매개하는 곤충들이 너무 많아진다든지 곤충.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일본 내용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거는 뭐 모기, 그 다음에 뭐 파리, 위생 상태가 불결한 곳에 가면 파리가 굉장히 많죠. 이런 파리들 때문에 병원체가 생길 수가 있겠고 사람에 가가지고 또 사람의 면역을 떨어뜨릴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매개하는 동물. 우리가 아까 동물에서는 뭐 박쥐 같은 것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인수공통병이 뭐 강아지, 개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금류. 그 다음에 우리가 살모넬라 배우시면서 살모넬라가 주요 원인이 되는 식품이 돼지고기였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고기 살모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자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돼지. 그 다음에 소. 그래서 뉴스에서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어떤 질환, 동물에 의한 질환이 이렇게 막 구제역 같은 거 발생을 했을 때, 가금류 같은 경우는 오리라든지 집에서 키우는 오리, 생식의 목적으로 키우는 닭,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구제역 같은 것들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죠? 환경이 지금 변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이 변화, 특히 동물에 의한 환경의 변화가 됐을 때, 병원체가 더 증가를 해서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특히 요 가금류, 돼지, 소 같은 거 어떻게 하죠? 싹 땅 파가지고 메모리에서 묻어버리는 거 봤죠? 살처분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거와 이것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병원체, 숙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을 갖다가 조절을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동물에는요, 여러분 쥐가 정말 대표적으로
환경에서 정말 환경적인 요인에서 쥐, 그 다음에 파리, 모기, 곤충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에는 물리적 환경, 지형 있어요. 지형은 보시면 환경이 지형 쪽에서 고산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고산병 같은 것들 걸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기압이 또 너무 낮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뭐 다른 또 드는 질환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막 기후, 막 건조한 기후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너무 습한 기후에 사시는 분들이 뭐 그런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병의 요인, 특별한 병들 있고 막 그런 것들. 그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이 너무 불결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콜레라라든지 수인성 감염병의 원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계절에서는 너무 추운 지방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1년 내내 감기 같은 거 달고 사실 수가 있겠고, 아니면 너무 더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열사병이라든지 그런 것들, 열질환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학물질 같은 것도 물리적 환경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산업보건 배우시잖아요. 산업보건의 환경을 보시면 이런 화학물질들 때문에 산업재해 같은 것들 입으시고 질병 얻으시고 그런 것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화학물질이 나오는 대표적인 환경이 산업장,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산업장에 있는 산업장의 환경에 병원체, 숙주 뭐 이렇게 해서 균형 맞추기 위해서 산업장의 환경을 조절하는 것을 산업보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환경 보시면 직업, 그 다음에 경제 상태 등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다. 환경적인 요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크게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환경은 중간에 딱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매개가 되는 예고, 병원체가 무엇인지 숙주가 무엇인지 요 정도는 좀 그래도 알고 계세요. 환경은 다 알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환경이에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게 환경인데, 그리고 병원체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 그 원인에는 화학적인 요인도 있고 생물학적인 요인도 있고 기타 등등도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는데, 내가 책에서 배우고 있는 대표적인 원인을 봤더니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 곰팡이도 뭐 하나의 병원체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숙주는 병 때문에 피해를 보는, 아니면 고생하는 애인데, 대표적으로 병 때문에 고생하는 거, 이 병원체 때문에 고생하는 애가 대표적으로 사람, 동물, 뭐 곤충도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병원체가 얘한테 들어왔다고 해서 전적으로 다 이 숙주, 사람이 이게 병을 갖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였든 면역에 따라서, 면역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숙주의 영향을 받지, 모든 병원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숙주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면역과 또 같이 묶어서 많이 가는 게 감수성 보죠. 감수성. 근데 감수성이랑 면역은 역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면역이 높아요. 그러면 감수성은 낮아요. 그쵸? 면역이 낮으면 감수성은 높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수성은 병의 민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높고 감수성이, 병에 대한 민감도가 낮으면 무슨 상태죠? 건강. 그 다음에 면역이 낮고 병에 대한 감수성, 병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요. 뭔 병이든 걸려도 민감해가지고 다 걸리는 사람이 감수성이 높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이 높고 감수성이 높은 사람을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문제풀이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37번부터 42번까지 해당되는 문제고요. 자, 우선은 37번 보시면 직장을 다니는 40대 남성이 질병에 걸렸대요. 질병을 일으키는 3요인. 질병 3요인.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도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밑에는 환경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쵸? 환경.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숙주. 그 다음에 여기는 병원체.
요것들이 지금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상태는 건강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하나가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질병에 걸렸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질병의 3요인 환경, 그다음에 숙주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병원체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병원체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러스, 그다음에 세균 같은 친구들, 뭐 코로나로 예를 들자면 우리 환경 자체는 지금 괜찮았어요. 환경은 괜찮았는데 바이러스라는 뜨끔없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이 코로나가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현재 질병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병 3요인은 숙주, 병원체, 환경, 요 세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 깨졌을 때 질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3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38번. 숙주를 침범하는 미생물로 숙주에게 손상을 주는 질병 발생의 인자로 옳은 것은, 숙주에게 손상을 주는 질병 발생인자, 숙주에게 손상, 숙주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숙주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숙주는 누구 때문에 고생을 하냐? 요 병원체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숙주를 침범하는 미생물, 병원체, 바이러스, 세균, 뭐 미생물 얘네들, 얘가 요거를 침범하죠. 병원체가 사람을 침범해서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숙주라는 개념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병원체라는 개념도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 숙주는 병원체 때문에 아픈 거예요.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39번.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숙주의 감수성이나 저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슬픔을 느끼는 그 감수성이 아니라요, 병에 대한 민감도예요. 병에 대한 민감도. 우리 모두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 모두는 병에 대한 민감도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모두는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병에 대한, 자, 숙주의 감수성이나 저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사람의 병에 대한 민감도나 저항력에, 그러니까 면역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옳은 것. 저항력, 이겨낼 수 있는 힘이죠. 이겨낼 수 있는 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면역이 되겠습니다. 면역. 그래서 감수성은 병에 대한 민감도를 이야기하죠. 이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병에 대한 민감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수성과 면역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했죠. 자, 병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면역력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감수성이, 병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죠. 병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진다는 거는 병에 그만큼 걸리기가 걸릴 확률이 낮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면역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성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40번. 질병 발생의 요인 중 숙주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 숙주, 병 때문에 고생하는 걸 숙주라고 했고, 이 숙주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숙주의 요인을 보시면, 자, 1번 성인종, 그쵸? 성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그래서 특히 여성보다 남성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 숙주에는 이제 사람을 대표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성에 따라서 질병이 걸릴 확률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종, 그 다음에 뭐 아시아인과 아메리카, 뭐 미국인, 한국인, 이렇게 따져봤을 때 대장암은 누가 더 잘 걸립니까? 라고 하면 한국 사람이 훨씬 더 잘 걸리는 거. 그래서 발생 요인 중 숙주 요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살고 있는 생활 형태가 더럽고 청결하지 않을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우리 숙주의 면역에 관계도 있죠. 숙주 면역이 낮으면은 질병에 잘 걸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숙주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질병에 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숙주의 성이 여성일 경우 남성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숙주의 인종이 한국 사람이냐, 뭐 미국 사람이냐, 누가 더 면역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한국 사람이 더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죠. 매개의 동물은 답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병원체가 감염된 숙주에게 현성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 현성 질병. 현성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증상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증상을 나타나게 했어요. 증상을 나타나면 우리 어디 가죠? 증상 나타나면 병원 가잖아요.
증상이 나타나요. 현성 질병이라는 거는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소리인데 이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 병원 가잖아요. 요거를 병원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41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42번 동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2번이죠. 키워드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키는 능력, 요거를 동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1번에 보시면 병원체가 숙주의 특이 면역성을 길러주는 것, 면역력. 그 다음에 3번 병원체가 감염된 숙주에게 현성 질병을 일으키는 것. 현성 질병이면 증상이 나타나서 어디 가죠? 병원 가죠? 병원요. 자, 그 다음에 뭐 4번은 특별하게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자, 5번에 볼게요.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해서 알맞은 기관에 자리 잡고 증식에다 동그라미, 증식하는 능력을 감염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3번 하시면 이제 끝나네요. 43번 볼게요.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해서 알맞은 기관에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 증식한대요. 자리 잡고 증식하는 거 뭐죠? 감염력.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 여기까지 해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